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게 있죠. 바로 진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진보가 사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레미 리프킨의 책 엔트로피가 던지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이 진보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우주의 법칙, 엔트로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대가는 또 뭔지,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엔 그래서 우린 뭘 선택해야 하나? 이런 묵직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는 하나의 생각. 바로 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은 무조건 더 좋아지고 더 질서정연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힘든 일을 다 해주고 자율주행차가 우리를 어디든 데려다주는 그런 완벽한 미래. 다들 꿈꾸잖아요? 이게 지난 40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거의 공기 같은 세계관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기 힘들죠. 리프킨은 이런 생각을 만들어낸 사람들로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같은 사상가들을 지목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의 설계자들이라는 거죠. 이분들 덕분에 인류는 이 혼돈스러운 자연도 우리가 분석하고 계산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구나,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워질 수 있겠어 하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위풍당당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 하나를 통째로 빼먹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즉 쓸모 있는 거에서 쓸모 없는 걸로 변해간다는, 이건 절대 어길 수 없는 규칙 같은 겁니다. 한 번 써버린 에너지는 그냥 열이나 오염으로 흩어져 버리고 다시는 못 써요. 절대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립킨이 이거 큰일 났다고 말하는 지점이요.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진보라는 패러다임이 방금 말씀드린 이 엔트로피라는 물리학의 절대 법칙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에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약속하는데, 엔트로피 세계관에서는 그 기술이야말로 한정된 에너지를 더 빨리 태워서 세상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이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프킨은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 싸움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모든 것 뒤에는요, 반드시 엔트로피 비용이라는 청구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논문만 봐도 그래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려고 첨단 기술을 막 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이게도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비옥한 흙이 그냥 쓸모없는 흙이 돼서 강으로 다 씻겨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 그러니까 식량을 만드는 대가로 더 큰 무질서, 즉 토양 유실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건 우리 삶 곳곳에 다 있어요. 가공식품, 물론 편하죠. 근데 그 식품 하나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공장 돌리고 운송하고, 또 우리가 그걸 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방 무기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복잡한 질서를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마구 태우는 만큼 지구 전체의 무질서, 즉 엔트로피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립킨의 이런 주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또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물리학 법칙을 인간 사회 전체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과연 완벽한 논리일까요? 많은 비평가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의 주장이 분명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긴 하지만 몇 가지 큰 구멍이 있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을 사회에 적용하는 건 과학이라기보단 그냥 비유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에너지 소비자로만 본다는 비판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선택할 때 이게 사회 전체의 에너지 효율에 좋나? 이렇게 계산하고 고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한테 편하니까, 즐거우니까 쓰는 거죠. 이런 복잡한 인간의 동기를 싹 무시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비판들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립킨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립킨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저엔트로피 사회로 가자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해요. 첫째, 화석 연료 그만 쓰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자. 둘째, 모든 게 중앙에만 집중된 시스템 말고 좀 작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가치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끝없이 더 많이 소비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자연을 아끼고 지속 가능한 삶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의 책에 담긴 이 한 문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결코 에너지를 창조하지 않는다. 단지 기존의 유용한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아, 정말 뼈아픈 말이죠. 이 문장은 우리가 기술에 대해 가졌던 환상을 와장창 깨면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우리 앞에 툭 던져 놓습니다. 혹시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진짜 대가를 못 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편하고 더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발버둥 칠수록 역설적으로 이 행성 전체를 더 빠른 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립킨은 이 질문을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